갑자사화는 연산군에 포악하고 잔인한 복수심에서 폭발한 사건으로 보기 쉬우나 실상은 조정래, 신하간의 암투가 요인이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연산군의 폭정을 유발시킨 내용 중 한 가지 일화입니다. 저것은 누구의 글씨여? 술에 취해 흥청망청하던 연산군이 돌연 눈을 가느다랗게 뜨고 병풍에 씌어진 그를 가리키며 물었다. 그 순간 여흥에 취해 있던 임사홍의 표정이 굳어졌다. 불사. 내 진작 저 병풍을 치웠어야 했는데. 임사홍이 당황하여 미처 대답을 못하는 사이 연산군은 천천히 병풍에 쓰인 글씨를 읽어 내려갔다. 요순 임금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면 천하는 절로 태평해지는 것을 어찌하여 진시황제는 백성을 괴롭히는가? 나라 안에 일어나는 화는 모르고 공연히 오랑캐만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았네. 병풍의 글은 다름 아닌 임사홍의 아들 이미재가 지은 것이었다. 임사홍에게는 아들이 4명 있었는데 이들 중 둘은 임사홍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왕실의 공주나 옹주와 혼인을 시켰다. 희재를 제외한 아들 셋은 부전자전이라는 말처럼 아비를 닮아 가진 악행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패륜아들이었다. 특히 넷째 아들 숭재는 어느 대감의 첩을 빼앗아 연산군에게 바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희재만은 자신의 아비와 달리 소신 있는 선비의 길을 가며 연산군의 횡포를 가차없이 비판하곤 해서 일찍이 귀양살이를 한 적도 있었다. 희재는 특히 문장이 탁월하고 글씨 또한 잘 썼는데 지금 연산군이 보고 있는 병풍의 글씨도 희재가 직접 쓴 것이었다. 임사홍은 머릿속이 아뜩해졌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입지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어찌 대답이 없는 것이오? 대감이 쓴 것이오? 연산군은 심기가 뒤틀린 듯 임사홍을 노려보며 언성을 높였다. 아니옵니다. 실은 소신의 자식 희재가 쓴 것이옵니다. 대감의 아들이. 대감에게 그런 아들이 있었소. 쯧쯧. 글 솜씨는 둘째 치더라도 내용이 영 거슬리는구려. 이는 분명 과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오. 연산군은 한 손으로 술상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황공하옵니다. 전하. 어찌 그런 불경스러운 자식을 그대로 두었단 말이오? 송구하옵니다. 전하. 그렇지 않아도 소신 역시 그놈이 탐탁치 않아 조만간 불러다 병을 칠 작정이었사옵니다. 임사홍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뢰었다. 공의 생각이 그러하다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지. 내 친히 그놈을 바로 처단하리다. 어서 당장 그놈을 잡아오시오. 예, 전하. 임사홍은 연산군이 자신의 아들을 처단한다는 소리에도 개의치 않고 즉시 회제를 잡아 대령했다. 연산군은 입가에 냉소를 머금으며 이미재를 단번에 처단하였다. 그러나 눈앞에서 자식을 처단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미 줄 세욕에 눈이 먼 임사홍은 모른 척 고개를 돌릴 뿐이었다. 그 후 점점 세도가 높아진 임사홍은 그간 눈의 가시처럼 여겨왔던 조정의 중신들과 선왕의 후궁들을 제거하고 정권을 장악할 계략을 세웠다. 그날도 연산군은 어김없이 임사홍의 집에서 계집을 끼고 흥청망청술을 마시고 있었다. 전하, 오늘은 유난히도 모우 생각이 간절하옵니다. 아마도 전하께서 모우를 많이 닮아 그러한 모양이옵니다. 임사홍은 연산군의 기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그러하오? 과인이 어마마마를 그리 많이 닮았소. 하지만 듣자 하니 어마마마는 방자하고 교만한 데다 투기까지 심했다고 하더이다. 그래서 그런 일까지 당한 것이 아니오? 연산군은 씁쓸하게 말했다. 아니옵니다. 전하, 어찌 그런 말씀을. 모우께서는 정숙하고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일이 그리 된 것은 다 모함을 받아서이옵니다. 임사홍은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다. 모함이라니 과인이 모르는 일이 있단 말이오?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모우께서 사사를 받게 되신 것은? 어서 말해보시오. 어서. 임사홍이 일부러 망설이는 척하자
연산군은 다급하게 재촉했다. 실은 선왕의 총애를 받던 엄귀인과 정귀인 때문이옵니다. 무엇이라 엄귀인과 정귀인? 그럼 그들이 내 어머니를 모함했단 말이오. 항공하옵니다만 그러한 줄 아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패비를 적극 주청한 자들이 아직도 조정에서 활개를 치고 있으니 이 어찌 황망한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술잔을 쥐고 있던 연산군의 소나기가 부르르 떨렸다. 내 어찌 그것들을 살려두겠소. 당장 그것들부터 처단하리이다. 대감은 모후의 패비를 찬성한 놈들의 이름을 한 놈도 빼지 말고 적어 올리시오. 임사홍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임사홍은 미리 작성해 두었던 제거 대상 명부를 연산군에게 바쳤고 조정에는 한 차례 피바람이 불었는데 이것이 바로 갑자사화이다. 연산군은 우선 엄귀인과 정귀인을 자신이 직접 잔인하게 처단하고 정귀인의 소출들마저 귀양을 보낸 후 사사하였다. 또한 패비를 찬성한 중신들을 모조리 처단하고 이미 세상을 떠난 자들은 부관참시하였으며 그 가족들도 처단하거나 멀리 유배를 보냈다. 연산군과 임사홍의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마침내 반정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연산군 12년 전 이조참판 성희안과 전 경기관찰사 박원종, 이조판서 유순정 등이 주축이 된 반정 세력은 대궐을 장악하고 성종의 둘째 부인인 정현왕후의 아들 진성대군을 옹립하였으니 이것이 중종반정이다. 이로써 연산군의 12년 폭정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후 연산군은 강화도, 교동으로 유배당한 뒤 쓸쓸한 최후를 맞이하였다. 또한 자신의 아들과 수많은 인명을 일시에 처단하게 몰아넣은 임사홍도 결국 비참한 종말을 맞았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는지요? 성종 때 양성되어 유교적 왕도 정치를 추구한 사림들과 연산군의 방종과 학정을 통하여 자기 세력을 구축하고자 한 신하들 간의 정치 투쟁이었으며 이 사화를 계기로 새로운 정치 변동과 정치 문화가 요청되어 마침내 중종반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